자, 여러분. 만약 세계 최고 지도자들의 브레이크 없는 자존심이 전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외교 정책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였던 피오나 힐의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글로벌 지도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전 세계 시스템을 뒤흔드는 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이른바 포스트 아메리칸 시대를 만들고 있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현대 국제 정세의 흐름,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오나 힐의 아주 선뜩하지만 뼈있는 역사적 비유로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 징기스칸 정도만 그 모든 걸 무사히 모면했을 뿐 나머지 모든 이들은 다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통제나 제약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현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볼 이 거대한 나비 효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빠르게 짚어보죠. 첫째, 세계사적 자아. 둘째, 시스템을 바꾸는 충돌. 셋째, 러시아의 위상 추락. 넷째, 포스트 아메리칸 마인드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열된 새로운 질서입니다. 첫 번째 파트, 세계사적 자아와 제한 없는 야망입니다. 자, 세계사적 개인이라는 이 개념, 조금 거창하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지도자들의 심리를 뜻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같은 리더들을 떠올려 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황과 각을 세우거나 독단적으로 외교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전통적인 제약이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완벽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절대적인 오만함을 가진 지도자들의 끝이 어땠을까요? 나폴레옹은 영토를 미친 듯이 넓히다가 결국 엘바 섬으로 유배됐죠.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자기 유산에 집착해서 강박적으로 건축물만 지어댔고요. 아까 말한 징기스칸처럼 운 좋게 성공한 이례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결국 그 거대한 제국도 후계자들 손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 오만한 독주의 끝은 대개 파국이었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충돌, 그리고 현대전의 숨통 조이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까요? 우크라이나를 보시죠. 거대한 이웃인 러시아를 자국 영토라는 거대한 늪에 푹 빠뜨려 버렸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어떨까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글로벌 경제의 숨통을 꽉 쥐고 전 세계를 볼모로 삼으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맞서고 있죠. 두 갈등의 형태는 전혀 다르지만 둘 다 전 세계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오나 힐의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다들 교착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힘이 빠져서 못 움직이는 스틸메이트가 아닙니다. 양쪽 다 한 발짝도 절대 양보 안 하겠다고 버티는 데드락 상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강압적이든 우발적이든 누군가가 한 발짝 움직이는 그 순간 전체 상황의 판도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쇠퇴하는 러시아의 위상, 피 흘리는 제국입니다. 35,000.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힐의 분석에 언급된 특정 달의 러시아군 사상자 수입니다. 매달 3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하루에 수백 명씩 다치거나 죽어가는 이 엄청난 물리적 타격은 푸틴의 군사력을 끝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국가라도 이런 엄청난 출혈을 영원히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막대한 출혈의 여파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로 떵떵거리던 러시아가 이제는 자기들 쓸 것도 모자라 무너지고 있고요. 드론이나 첨단 무기 부품을 조달하려고 오히려 중국과 이란에 손을 벌이는 처지가 됐습니다. 게다가 말리나 베네수엘라 같은 해외에서 안보 제공자 노릇을 하던 것도 다 실패하고 있고 걸프 지역에 안전하게 숨겨뒀던 러시아 부호들의 자금줄마저 위협받고 있어요. 내부적인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아주 구조적인 쇠퇴 국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포스트 아메리칸 사고방식과 단절에 적응하는 세계입니다.
미국이 이전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들도 이제 우리도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마크 카니의 주도로 일찌감치 경제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영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최첨단 전술과 혁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북유럽 중심의 합동원정군 덩치도 쑥쑥 크고 있죠. 근데 제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미국 연방정부의 눈치를 보는 대신 미국의 개별 주들이 직접 유럽 국가들이랑 MOU를 맺어가며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짧은 문장이 지금 유럽의 심리 상태를 아주 찰떡같이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뭘 못하는지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보자.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든든한 아빠 품에만 안겨있던 시절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힘을 키우고 주권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겠다는 유럽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분열된 새로운 세계 질서, 그리고 확산의 시대. 이게 오늘 분석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소름 돋는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에 핵무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엄청나게 위험한 핵 확산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걸프 국가들은 당장 억지력이 없어서 불안에 미칠 지경이고 남북한을 둘러싼 지역적 긴장도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죠. 심지어 유럽 내부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우리도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지켜주던 기존의 무기 통제 조약들은 속절없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주던 글로벌 질서가 무너진다면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은 무엇일까요? 퓨나힐의 시각처럼 우리는 지금 낡은 숲이 전부 불타 없어지는 대격변의 시대를 한복판에서 겪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대의 모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어되지 않는 야망과 박살난 질서, 그 끝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지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